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원전 SMR 600조 대박, 이 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12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제 곧 다가오는 12월에는 한국의 전기본이 다시 한번 발표될 예정이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특히나 SMR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정권 하에 기대감으로 한 1, 2개월 가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전략이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까지 보셨을 겁니다. 추세선 하단선에 사신 분들은 아마 이미 수익권에 좀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 급등이 아마 12월에 좀 기대가 되는데 이 12월에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그 전략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운이 좋게도 원전 관련된 전략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수익률 90% 이상으로 계속 내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수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래도 항상 확률 높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좀 운이 좋았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었다는 것은 그래도 제가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참고할 만한 정보가 하나라도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영상 자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원전 관련 종목들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새로운 선물을 하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내어드리고 있냐? 바로 최근 들어 뭐 다양한 자료집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도 직접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텔레그램만 선착순 입장 가능하게 열어놨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방엔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꾸준히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지금 이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장 초반 혹은 장중에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장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 장중이 아니죠. 그 저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비법과 그리고 후속 종목들도 계속해서 공개해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텔레그램 방입니다. 많은 혜택을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게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방 입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인 원전 관련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원전 구조 관련 종목들 추세선 저점 자리에서 우리가 찍어보면 수익이 날 것 같다라고 사인을 드렸죠. 실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자체도 저점 라인 찍고 오늘자 8% 라인까지 8%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어제 편입하신 분들은 수익권에 바로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팔아야 되나? 조금이라도 먹고 아니면 조금 더 추가 급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전 관련 종목들은 추가 급등을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곧 산업부가 대통령실에서 먼저 발표했고 이제 곧 산업부에서 2050년도 원전 로드맵 초안을 이르면 지금 이제 아마 전기본하고 겹쳐가지고 공개할 것 같아요. 이거 이르면 연내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전기본을 먼저 연내에 발표하고 심지어는 이제 산업부에서도 따로 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지금 두 개 행사의 핵심이 뭡니까? 12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심지어는 해당 이야기에 꼭 새롭게 들어가는 게 있죠. 바로 소형 원전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현재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5대 전략을 발표하는데 SMR 도국으로 도약하고 SMR 우리나라 아직 없어요. 기술력은 있지만 지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어보고 그리고 심지어 원전 수출까지
준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드립니다. 앞으로 생각보다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 수출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주력할 수 가능성이 높은 게 뭐 계속 대형 원전 수출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특허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수출 못하게 하잖아요. 최근 체코도 그 우선 협상자 대상자 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SMR에서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적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수출에도 SMR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SMR이 강조되고 기술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전기본에서도 그렇고 산업부에서도 그렇고 뭐 다양한 다음 미래 전략들을 공개할 때 SMR을 좀 지금 이제 건설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특히 이번 SMR 건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건설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느냐라고 하면 SMR이 첫 사용이자 첫 번째 건설이자 그때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린 대형 원전을 많이 지어봤어도 소형 원전은 많이 지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대형 원전이 더 어렵긴 합니다만은 소형 원전도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형 원전 자체도 이제 이런저런 이제 장단점이 존재할 거예요. 처음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좀 있겠죠. 그런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지금 이 건설이 중요한 이유가 홍보관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보면서도 첫 번째 지은 걸 가지고 우리가 원전 수출까지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홍보관이 돼야 돼요. 실제 최근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요, 이미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홍보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시면 최근에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앞두고 협상단이 방한했는데요. 체코 사람들이 막 방문했는데 방문한 곳을 보면 울산 세울 원전,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했다. 일단은 완성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한번 보고 지금 현재 그 부품을 많이 생산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 보시면 울산의 세울원전이 최근에 뭐 여기가 보이신 게 이게 1, 2호기일 거고요. 최근에 허가가 난 게 3, 4호기일 거예요. 3, 4호기는 예상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 됐어요. 이제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직접 체코가 1, 2호기 완성품도 볼 수 있고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하고 있는 3, 4호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세월 원전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가장 최신 원자력 발전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정말 방사능 유출 없이 안전하게 어떤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 직접 지금 이제 국가기관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직접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직접 방문해서 부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것 SMR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SMR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거기 때문에 실물로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물론 부품들도 많이 보고 싶어 하겠지만 이 생산이 완료돼서 가동되고 있는 SMR이 정말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래에 결국 수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현장 홍보관이 될 수 있는 SMR 건설지, 그 건설되는 그 SMR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SMR 정말 지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떤 SMR이 지어질까? 고민이 되죠. 왜 SMR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SMR 하나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만 설계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스마트백. 최근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SMR인데 스마트백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설계하고 있는 게 아직 허가가 나진 않았습니다.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ISMR이라고 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SMR이 하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요게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원자력 발전소가 그럼 주력이 될 것이냐? 그걸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미 표준 설계 인가가 획득된 스마트 100이지 않을까? 이미 허가가 난 걸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ISMR 쪽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왜 그런 것이냐?
애초에 스마트 100에서 업그레이드한 게 ISMR입니다. 그럼 과연 ISMR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ISMR은 지금 현재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피동 안전성이 뛰어나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개통을 단순할수록 무붕상 운전할 수 있다. 이것도 유지 보수가 이제 좋다 이야기 연장선입니다. 대응원전 경쟁이 가능하다. 이건 다 뻔한 얘기인데요. 지금 특히나 앞서 보이시는 스마트 100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재생에너지 보완이 가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앞서 있는 스마트 100하고 다른 점이에요. ISMR은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합니다라는 내용이죠. 정말 이제 미래에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선택받는 이유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이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이 잠깐 전력 수급이 안 돼서 3시간, 하루에 24시간 중에 3시간 전기가 끊기면 여러분들 이 반도체 기업이 보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거의 수백억에 달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이게 전기가 끊기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은 말 그대로 빛이 있을 때는 전기를 많이 생산하지만 빛이 없을 때는 생산 안 하잖아요. 바람이 불 때는 풍력 발전소가 바람이 생산하지만 갑자기 바람이 안 불면 생산을 못 하잖아요. 수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요. 비가 많이 오면 수력 발전 많이 하겠지만 댐에서 비가 안 오는 시기에는 전기 생산이 좀 적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이 가장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가 필요해서 기존에 화력 발전소가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특히나 근데 화력 발전소는 쓰기 애매하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 중에서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주목을 받았던 거죠. 자, 근데 이 ISMR은 바로 이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을 주력으로 하면서도 이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기존에는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 원자로가 반응이 이러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차를 두고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시간차를 두고 반대로 내가 전력을 생산을 좀 덜 하고 싶어도 바로 생산을 덜 하진 못했었어요. 이 시간 차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 ISMR은 그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는 거죠. 보시면 전력 생산과 더불어 수요지와 가까운 곳에서 지역 난방, 해수, 담화, 수소 등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ISMR은 대형 원전하고 지금 현재 견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밑에 바로 ISMR은 모듈화 설계로 4개의 모듈이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하나의 모듈, 8개의 모듈까지 유연한 출력 옵션을 제공한다라는 내용 보이시죠? 각각 8개의 모듈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모듈 자체가 나눠져 있어서 그 모듈들을 각각 가동함으로써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교적 태양광, 풍력, 수력이 발전했을 때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SMR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 ISMR이 결국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의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1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능이 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 조절이 좀 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ISMR이 유리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아직 설계 허가도 안 난 걸 밀까요? 그냥 허가 난 걸 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2028년도에 빨리 나면 2028년도 예정이거든요. 2028년도에 나는 ISMR을 정말 이게 주력 상품으로 내놓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게 한국 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기업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SMR의 세대별 지금 이제 성능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최근 들어선 4세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세대를 지나서
4세대로 감으로써 초고온가스, 소듐, 납고, 증식로, 이게 소듐 냉각이죠. 용융염 원자로, 히트펌프 냉각로 등 다양한 방식의 4세대 SMR이 나오고 있어요. 이 굉장히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물로서 냉각하기보다 그 이외 소듐 냉각 혹은 고온 가스로를 사용함으로써 전력 생산 효율을 극한으로 올린 것들이에요. 얘네하고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들. 얘네하고 경쟁해야 되면 이 우리나라 SMR이 뭐 하나라도 장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특히나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유럽하고 미국인데 현재 미국 경쟁 시장하고 거의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경쟁력이 너무 치열하고 이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라서 사실상 한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 이 더 어필할 점이 필요하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만들어 놓으면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소의 성능이 올라왔을 때 같이 이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부분을 좀 더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SMR 관련 종목들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원정 관련 종목들을 공략할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스마트 100도 물론 좋겠지만 이 ISMR 정도의 기술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정말 싸워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ISMR 기술을 같이 협력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던 종목 중에 우진한 종목 있죠. 이런 종목들도 가장 대표적으로 ISMR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ISM이라든가 우진엔텍 뭐 이런 종목들 특히 우진 보시면 좋겠죠. 이런 종목들 오늘도 우진이 주가가 6.9%나 상승했습니다. 그죠? 제가 추세선 하단 자리에서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셨다면 단기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또 나왔겠죠. 그죠? 예, 제가 가격까지도 여러분들께 얼추 선 그거 드리면서 보여드렸었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또 마찬가지고요. 뭐 중요한 건 우진 같은 기업들 매우 매력적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마트 지금 현재 ISMR 뿐만 아니라 스마트 베개도 같이 현재 부품을 조달할 준비를 이미 마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계측 장비를 전체적으로 다 만드는 기업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독보적 1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 없이 웬만하면 어떤 것들을 제가 좀 ISMR이 강조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스마트 베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 생산할 수 있는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우진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단기 상승에 팔지 마시고 저는 12월까지 최대한 기다려보면서 공략 이어가신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의 일정 발표, 뭐 산업부의 발표라든가 전기본 발표에 따라서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원정 관련 종목 꿈틀거리다 보니까 저도 고민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고민되실 것 같아서 따로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직접 뭐 영상 보시면서 거래하신 것도 좋겠지만 스스로 혼자 매수 매도할 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제가 이런 텔레그램 방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는 제가 뭘 많이 올려드릴 거냐면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자료를 만들면서 찾았던 자료집이 있습니다. 요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대신증권에서 만든 자료집인데요. 요런 자료집 제가 이제 영상 만들면서 찾았었던 정말 좋아 보였던 자료집들 요런 자료집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좋은 자료집은 공유하면 좋으니까요. 요런 자료집도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매번 드리고 있었던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추가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2025년도에 이런 제가 직접 저희 팀에서 직접 만든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자료집들 알고자 받고자 하시는 분들 꼭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방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런 텔레그램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상한가 랠리 혹이 지금 영상 보고 계시죠? 영상을 클릭하시면은 맨 아래 댓글이 나옵니다. 댓글에 지금 맨 첫 번째 제가 고정해 놓을게요. 고정을 안 해놨네. 고정을 해 놓으면 헤매신 분들 많겠네요. 고정해 놓으면 맨 상단에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고요. 혹은 지금 현재 보시면 요렇게 보시다시피 내용에도 링크를 달아놓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접속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텔레그램 없으신 분 텔레그램 다운로드 받으시고 아이디 만드신 다음에 채널에 들어가겠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채널에 다양한 무료 자료집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 이외에 단기적인 급등 종목들도 포착할 수 있는 방법들 내어드릴 예정이니까 꼭 많은 분들 자료집 그리고 라이브 방송 자료까지 혜택을 보시면서 수익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ISMR 관련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팔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더 먹을 자리가 보이니까 추가 수익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